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들이 봐야 할 뉴스들은 정말 많고 해석이 안 되는 뉴스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뭘 봐야 주식에 도움될지 모르시겠죠?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뉴스 꼭꼭 씹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할 테니까요.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여기서 이야기 나왔네요. 미국 슈퍼마켓 설탕부터 냉동류까지 사재기 나섰다. 제가 식량난에 대한 이야기를 올 초부터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식량난 온다, 식량난 온다. 그때까지는 식량난 올 거란 생각이 안 들고 우리가 뭘 먹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식품 사려고 하면 전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점점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식량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더 비싸지기 전에 사재기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하면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릅니다. 내일 또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오늘 사야 되겠다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다음 달에 야 이거 냉동고기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미리 사놓으면 되지 않을까? 냉동이니까 보관도 쉽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내 돈 들고 있는 것보다는 물건 들고 있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재기가 심해지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돈의 가치도 올려줘야 되니까 그만큼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식량난 이야기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봐야 되는 거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민간 차원 테이퍼링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대놓고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테이퍼링 한다 하면 전부 다 은행 가가지고 돈을 이렇게 아우 야씨 은행 위험한 거 아니야? 또는 아우 주식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금융권에서 뭔가 뭐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공식적인 테이퍼링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해놓는 거예요. 은성수 금융위원장님처럼 민간 차원에서 테이퍼링을 먼저 하자. 그렇게라도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겠니라고 약간 이렇게 조금 뭐 분위기를 조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테이퍼링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바로 테이퍼링은 뭐 바로 이야기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뭐 이주열 총재님 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움직임 보여지고 조기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역시 민간 차원의 테이퍼링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 나올 충격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라라는 거죠.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풀어내는 것을 줄인다라는 개념인 건데요. 지금까지 돈을 많이 풀어나왔으니까 그거를 서서히 줄여나가라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빚을 그만 줘라, 이제 대출 그만 해줘라 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대출 받는 입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출을 최대한 갚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지금 빚내서 투자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큰 리스크에 봉착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금리가 1.25%까지 올라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0.25%인데 1%만 올라가도 지금 아마 시중의 대출 변동금리나 한 2-3%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3%대면은 1억 대출했을 때 연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200에서 300만 원대의 이자를 더 낸다. 한 달에 20-3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감당 가능하실지, 집을 사셨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감당 가능하실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에 좀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바로 델타 변이 급속 바이러스 확산이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진자가 1000명대가 넘어가면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터져나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많이 힘들어질까봐 기업이 망할까봐 돈을 풀어냈는데 이제는 돈을 풀어내지 못하는 시기까지 왔단 말이죠. 부채가 꾸역꾸역 쌓여서 턱 밑까지 차올라 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너 살아나야 돼. 네 건강. 야 이제 체력 좀 살아났니? 그래 체력 살아났으면은 이제 우리 부채 그만 줄인다, 금리 인상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 또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선택권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부가 그냥 정말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미친 척하고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버려가지고 그냥 국가 부도가 나든지 말든지 그냥 빚을 엄청나게 이렇게 발행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가게들에게 그리고 기업들에게 그냥 무진장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의 빚이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는 갚아야 됩니다. 결국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힘들죠. 우리가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소금물 때문에 갈증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일단 당장은 소금물 먹어보자 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겠죠. 국가도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제 대유행이 나타나가지고 또 봉쇄가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들이 이제 알아서 버텨야 됩니다. 한돈이 이미 턱 밑까지 올라와 있는 부채 더 이상 늘어나진 않을 텐데 어떻게 버틸까요? 정말로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지금 해결이 안 되면은 진짜로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에 봉착한 건데 이런 리스크가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백신이 보급되고 나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행업에 투자하시고 항공업에 투자하시고 호텔 숙박업에 투자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믿었던 화이자마저 델타 확산 이후에 효능이 65%로 뚝 떨어지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을 맞아도 결국 감염이 된다, 전염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 맞습니까? 정말 그냥 두 손 놓고 올라가겠지 하고 기도매매하고 있을 때가 맞을까요? 저 진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영국도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봉쇄를 전면 해제합니다. 왜요? 진짜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확진자가 점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이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제는 어느 정도는 독감처럼 관리하면서 독감 걸린 것처럼 코로나도 받아들이자. 이러다가는 진짜 나라 망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경제를 봉쇄했던 것을 풀어내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 다 어떤 영향을 줄까요? 7월 지금 굉장히 좀 한도까지 올라온 뉴스들이 많아요. 정말 턱 밑까지 올라온 리스크들이 다 터져나갈 것만 같은, 정말 봉선화가 톡 터트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와 있는데 금리 인상까지 한다라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리스크,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난다라는 내용들, 사람마다 이 뉴스들을 보면은,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과감하게 지금 증시에서는 잠시 한 발 빼놓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잠깐 안전하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다 위험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도대체가 왜 위험하게 하지 못해서 안달난 겁니까? 저는 그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부추기지 않겠습니다.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잠깐 빼놔도 괜찮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괜찮다라는 거 확인하고 투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여러분들마다 판단과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제 주장이 있고 저의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금화를 해놓고 조금 안전하게 지켜보다가 나중에 좋은 시기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지금 1억 천금을 노리면서 급등주에 올라타시고 리스크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거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올바른 판단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저는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항상 컨텐츠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올바른 조언, 올바른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